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 쿠팡이츠에 대해서 배달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일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점이 되게 좋고요. 도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뭐 주변에 상권이 가까운데 거주하신다면 그 부분도 사실 되게 괜찮아요. 일단 고객 입장에서 보면 쿠팡이츠가 좋은 게 차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수단도 있지만, 만약에 차로 배달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땐 따뜻하고 그 음식을 최고로 좋게 배달이 될 수 있다는 게 좋고, 이게 또 배달이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는 게 눈에도 보이고 시간도 보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음식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이 들어오는 게 내 주변 되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거리가 먼데면 내가 여기서 그 매장을 가는 시간도 걸리고 거기에서 또 배달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내 현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을 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에는 일단 퇴근 시간에는 차가 밀리다 보니까 이게 시간당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단가가 좀 더 비싸더라도 돈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만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가 쌀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내가 배달을 끝나고 내가 상업지든 어디든 간에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일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뭐 20분, 30분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맹점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고, 가맹점이 많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이 더 많겠죠. 제가 지금 하는 이 안산 지역은 아직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배달을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서 배달을 뭐 2개나 3개를 동시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가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그냥 많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변의 배달은 같이 가게 했으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배달이 끝나면 만약에 주택가나 이런 배달 가게 되면은 그쪽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상업지로 와야 돼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누구나 도전해 보길 권장하고요. 부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일 없으면 잠깐 하는 것도 괜찮고, 커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돈도 벌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배달하는 식당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좋고, 또 하나는 그 식당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배달 음식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배달하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곳이 없어요. 뭐 건물도 바깥쪽 건물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건물이 있다던가 되게 찾기도 힘들거든요. 숨겨진 맛집을 요번에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되게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되게 겁이 났었거든요. 배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겁이 났었는데,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카드 리더기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일정의 수수료를 매월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냥 그 매장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그냥 갖다만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특히 이게 잠깐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리운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게 일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그냥 이게 총 4가지로 가능한데,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4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겁내하는 게 대면하거나 이랬을 때 걱정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배달을 보니 집 앞에 갖다 놓고 벨 누르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집 앞에다 놓고 호수가 나오게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렇게만 놓고 오면 되는 거라서, 사실 딱히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쿠팡이츠 배달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쿠팡이츠 배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어플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는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요 부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걸로 배달할 건지
차로 할 건지, 오토바이로 할 건지, 자전거로 할 건지, 아니면 도보로 걸어서 할 건지, 그렇게 요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돈은 보통 주급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 했으면 그 14일 날 지급이 되고요. 8일부터 14일까지 일한 건 21일 날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15일부터 21일까지는 28일 날 지급되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말일까지 한 거는 다음 달 7일 날 지급이 됩니다. 지급될 때는 3.3% 원천 징수만 빼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지급하는 날이 주말 또는 휴일이면 그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단가는 3,1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눈이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5,000원에서 한 7,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봤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날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어플에 보면 왼쪽 상단에 이제 사람 모양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지역별 주문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눌러서 보시게 되면 서울도 있고 전국 다 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권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적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매우 많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가맹점이 많다는 얘기고, 적음이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가맹점이 없는 거예요. 이거의 기준은 대체적으로 점심이나 저녁 때 보통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이 가맹점이 많이 있구나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거주하지만 실적으로 주변에가 더 일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이. 그 주변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보통 주문이 많은 지역을 보면요, 성남, 용인, 광명, 수원, 고양 이런 쪽이 조금 주문이 많더라고요. 가맹점이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양주, 여주, 포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단가가 보통 10,000원 이상이에요. 뭐 만 원 이상부터 뭐 15,000원, 17,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3일 날 이제 한번 해봤어요. 시간은 7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약 3시간 했고요. 단가는 그때는 이제 조금 눈도 오고 막 이래서 5,000원부터 7,000원까지, 7,700원까지 했거든요. 그 총 7건을 했고 금액은 45,000원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시간당 따져보니까 13,500원이에요. 기름값 좀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10,000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4일날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산이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저금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이나. 이때 같은 경우는 단가가 3,100원부터 4,300원까지였어요. 총 6건을 했고 21,300원 벌었어요. 시간당 따지니까 7,1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게 퇴근 시간 차로 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거나 그리고 일이 많이 없는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좀 손해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배달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배달이 들어오면 벨소리가 이렇게 와요. 그 어플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옆으로 밀어서 15초 안에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안 받게 되면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이 잘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그 일이 들어올 때 내 위치가 지도에 뜨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위치가 지도에 떠요. 그래서 그걸 밀어서 받으면 이제 도착지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이는 제 위치와 매장 위치 도착하는 게 매장이나 아니면 주문을 한 고객분한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내가 주문한 게 어디에서 지금 현재 오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매장 도착이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매장 도착을 눌러주시면 이제 고객이 주문한 게 뜨거든요. 그 주문한 게 맞는지와 주문번호만 알려주거나 아니면 바쁜 데 같은 경우는 주문번호를 보고 가져가시라고 해요. 근데 버거킹이나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꼭 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거 봉지와 음료수 봉지를 따로 들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버거만 가져가시면 나중에 이 음료수를 안 가져와서 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차로 뭐 2명 또는 3명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매장을 같이 갈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 주변의 매장을 같이 간다던가 같이 갈 수 있는데, 배달지가 비슷한 곳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 주문한 곳에서 배달지가 한 곳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쪽이면 이게 정반대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달을 해서 그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현관 비번이 몇 번인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호수 눌러서 호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앞에다가 놓고 벨 누르고 가시라는 사람도 있고, 직접 받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다 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배달 완료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알림이 가요. 물건이 도착했다라고. 그래서 고객이 그 알림 소리를 듣고 나와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놓거나 벨을 눌러서 문 앞에다 놓고 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달이 끝납니다. 그 화면 왼쪽 위에 사람 버튼 누르면 주문 집중 지역이라고 있어요. 주문 집중 지역은 약간 빨갛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배달을 끝난 다음에는 그 근처에서 바로 오시지 마시고 그 근처에서 좀 대기를 하셔야 돼요. 이 대기 시간이 주문이 많으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지만, 주문이 없으면 이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그 근방에서 대기를 해야 그 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이 또 지역별 주문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역별 주문 현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지역별로, 시별로 해서 단가가 나와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나오지만, 그 구별을 보면서 그 근처에서 하시면 그 당시에 단가가 좋은 데서 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